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논문 11번째 논문. 11번째 논문 인간경어연구. 인간경어연구. 이 인간경어연구는 뭘 바탕으로 했죠? 김태읍 그랬어요. 김태읍 스님. 김태읍의 인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중심으로 라고 소제목이 있어요. 큰 제목은 인간경어연구죠. 동국대 불교대학원 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했네요. 주제하는 인간경어. 이게 뭐야? 귀면수두가 뭐죠? 귀신의 얼굴에다가 짐승의 머리를 달았다. 귀신의 얼굴에다가 짐승의 머리를 달았더라. 경어선사가 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탈바가지를 이 귀면수두에. 그래서 이제 탈바가지를 우리가 경어연구, 그 다음에 무해행리, 그죠? 그 다음에 비승비속. 그래요,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쇠탈도승이라고 하는 말은 또 김태읍이 쓴 거기에 쇠탈도승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귀면수두는 탈바가지를 말하는데 그 탈바가지를 그때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나? 이거 이게 탈바가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탈바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경어 연극할 때 이제 경어선사가 이렇게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쓴 그 연극할 때 쓴 그거예요. 탈바가지예요. 논문요약. 오늘날 한국 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우리 경어는 그의 빛나는 업적 입에서 그동안 일반의 미미한 관심 속에서 소외되어서 그의 진정한 이상을 평가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열반 100주년 기념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진가를 드러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근데 반면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또 경어선사를 똥바가지로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질타를 받아야만 했던 것도 2012년이에요.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계에서는 경어의 선사상을 기리며 그의 위상과 업적을 되짚어보고 그의 행보를 쫓는 수행들이 많이 진행되었죠.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윤창아가. 그리고 지난해 발간된이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2013년에 썼네요. 2012년에 100주년 기념이고 지난해라고 하는 걸 보니까 2013년에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박사 1학기 들어갈 때가 2012년이었으니까 2013년에 박사과정 다 수료 끝나고 이걸 썼군요. 그 얘기 아까 박사과정 수료가 그 얘기가 정확하게 2013년에 썼어요. 발간된 불교평론 52호에서 윤창하는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특별 기고문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특별 기고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목이 뭐야 저게. 그러나 이 글에서 윤창하는 경어선사는 깨달음에 매진했던 진정한 수행자라고 지켜 세우는 한편 주로 김태읍의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평전의 일부를 발췌해갖고 이것을 바탕으로 깨달음 이외에 음주, 식욕과 여색도 서슴지 않았던 경어선사의 모습이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었다고 개인의 의사를 밝혔어요. 뭔 적지 않은 걸 숙제를 안겨줘. 개똥이나. 경어선사 욕하는 사람이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냥 폐간을 한다고 그러고. 왜냐면 설정스님이 월정사에다가 불교평론이라는 잡지에 설정스님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보시. 후원.
후원금을 안 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는 기고문에서 듣기에 경허선사의 주색과 북행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계율 방해래. 그게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해. 경허선사가 언제 인정했냐? 불교의 폐해된다고 경허선사가 인정했다고? 언제? 라고 거침없이 평가했다. 이에 경허선사와 그의 제자인 방공스님의 법맥을 이어온 덕숭총림 수덕사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 앞에는 경허선사의 사상과 불교에 끼친 영향이 크게 왜곡 폄훼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급기야 만해 사상 실천 현황에는 서둘 이거 말도 안 돼. 만해 한영호 스님이 이 경허집을 썼는데 하필이면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라는 곳에서 곧다이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에서 불교 평론을 펴내는데 설정 스님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따위 말을 해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불교 평론의 폐간을 결정하는 지경에까지 일어나고 사태는 판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때 막 그냥 그 대학원 1학기인데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다녔죠. 따라서 본문은 문제가 된 김태읍의 작품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을 바탕으로 해서 김태읍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경허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들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물론 논자는 이 평전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경허의 진면목을 바로 올리는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나 이거 밝히기 싫은데 이거 옛날에도 내가 이거 했을 때 열받았었는데 또 나오네. 에이. 논문이라 짧겠지. 그때는 책이라 엄청 길었어요. 인간경허 일대 평전 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책 3번째인가 했는데 이건 논문이니까 또 꾹 참고 한번 해봐. 따라서 본 논문은 문제가 되는 김태읍을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죠. 평전이에요. 이거. 냉철한 시각으로 경허의 전면목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논자는 특별히 가감없이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 제목도 길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인간경허는 그래도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나도 인간경허라는 면에서 굉장히 경허사를 좋아하는데 경허대사라는 말보다는 경허선사를 해야죠. 당연히. 선사를 누구한테 붙여 경허스님 같은 분한테 안 붙이면 누구한테 붙이냐고. 그거를 알아야지요. 좀. 전문 전체 그러니까 김태읍 스님이 선사가 아니었다는 증거죠. 전체를 번역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김태읍의 평전을 통해 각자인 인간 경허의 진면목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김태읍이 서술한 그 내용들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머나 카더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는 말 떠도는 이야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이 무삭제로 써버리는 바람에 완전 개쓰레기가 됐죠.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허가 가장 쓰레기. 두 번째는 윤창하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 두 번째 쓰레기 같아요. 그 당시 세간에서 떠도는 전해들은 풍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부정확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기술되어 있어서 그 진실성을 규명하는 작업 또한 절실히 필요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생병이 나가지고 이 김태읍의 인간경허를 그 원본이 있는데 원본 김태읍의 인간경허 원본 엉덩이 아파.
아이씨, 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이, 얘들아. 으아차, 으아차. 없네. 어이구. 이거 하나 보려면, 뭐지? 에이. 안 보이네. 대단하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도 안 보이네. 이건가? 에이크. 이게 지금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평전인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938년 그 비판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거 원문을 이제 복사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7개월간을 이 연재를 하는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평전이거든요. 경어대사.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 싫지는 못하고
하여튼 가감 없이 김태읍이 쓴 그대로를 써서 이제 했어요. 그리하여 두 개? 그리하여가 두 개냐? 야, 두 개네. 몰라. 특히 김태읍이 비판에 연재한 이 글에서는 보통 이미 발간된 경어집이나 그 어느 경어 관련 서적에서는 그 실려있지 않은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일화하고 시들이 다시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나름으로는 뭐 신선한 자료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긴장을 하면서 조심조심 연구를 했습니다. 봤는데 이제 까면 깔수록 그냥 거거 고산에다가 놀라움이죠. 쓰레기죠, 쓰레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논자를 써놓으면 소소한 수학도 있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았고요. 녹음할 때나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했는데 막 도를 막 지나치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평전의 제목대로 경어의 업적보다는 주로 인간 경어에 그 초점이 맞춰져 해가지고 경어선사의 그 인간적인 뭐 행동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어선사가 위대한 대선사고 대도를 성취했고 경어선사의 선사상이 중도불이다라는 것은 눈 감고는 씨알물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맨 여자 이야기 뭐 그냥 뭔 보리질한 이야기 뭔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들이 그냥 판을 쳐가지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김태읍 특유의 필지로 그리고 막 경어선사가 막 욕을 잘했는지 확실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욕도 막 가감없이 막 이런 실업애 같은 막 있어서 김태읍 특유의 필치로 비교적 섬세하고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백미라면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지면 대학상 다 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딱 24쪽이어야 돼요. 24쪽. 24쪽이어야지 통과가 돼. 그런데 이거는 뭐 몇이지 이게? 80 몇 쪽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싣지 못하고 번역한 전체 분량을 다 싣지 못하고 주로 경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만을 발췌하여 부득이 축약하였음을 밝힌다. 다행이지. 근데 옛날에 우리 인간경어 책 할 때 다 했어요. 거기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전면 이 인간경어 마지막 이씨. 이게 마지막은 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썼냐면 아주 가관이에요. 뭐랬냐. 그러므로 나는 경어 대사를 가르쳐서 맞춤법도 다 틀려요. 가르쳐서가 뭐예요? 경어선사를 가리켜서 자기가 경어선사를 가리켜서 근데 여기서는 가르쳐서라고 돼서 가르쳐서 조선의 걸승이라고 보고 조선의 걸승이라고 한답니다. 그 풍모를 사모해 본 적이 많았던 거로 많았었는 고로 수년 동안 그의 행적을 그의 행적을 조사하여 가지고 이 소고를 쓰게 된 것이다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완성됐다 해서 완성한 한자를 써고 끝냈어요. 오 마이 갓. 주제에 경어선사를 흠모했대잖아요. 흠모했다니까 죄쓰고 흠모해라.
그래서 또 이거 찾다가 이것도 경호서 친필이 나와가지고 이 전봉준 장군 그 결혼하겠다는 그 혼인 서약서에 이거 연길 의제 전봉준 장군 아버지한테 보낸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샀다니까 인사동에서. 그리고 요거는 또 한국 불교정 작가 권11일 했죠. 요거 다 경화선 작가예요. 전부 다. 제가 경화선 작가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경화선사의 일대기 평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2에 장절 1절 김태읍은 누구인가 2 경어대사 일대기 평전의 내용과 분석 부제목으로 부제가 69개인가 67개 부제가 이 김태읍의 부제가 67개인데 여기서는 부제 몇 개 달았어요? 많이만 다뤘어 봐도 가만 안 둬. 어이씨 나 안 해. 부제 21까지 다뤘네. 그러니까 부제가 67개인데 21개만 했으니까 3분의 1 그죠? 부제 1 근래 조선 불교 선종의 중흥조 경허대사. 아니 선종의 중흥조면 경허선사라고 하라고. 부제 2 경허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더라. 요게 김태엽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이죠. 우동리라고 한 게. 경허선의 고향은 자동리가 아니었어요. 우동리였어요. 신기하죠. 3번 3일 무흡의 3일 무제의 신기유화. 신기유화는 무흡. 그러니까 신기유화라는 건 뭐예요? 신이 한 어린아이였더라 이런 말이야. 3일 무제 3일 무흡의 신기유화였더라. 원낙 부제사 원낙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아름다운 명령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라는 증거예요. 이 무슨 원낙금을 바치라는 게 아름다운 명령이냐고. 민초들 뼈골 뜯어먹는 고열을 뜯어먹는 이 탐관 우리 놈들의 이야기를 무슨 아름다운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김태읍이는 친일파라니까요. 부제 5번에 원낙금 강징으로 송두옥 심화병. 이게 이제 송두옥이가 경허선사 아버지잖아요. 원낙금 강징으로 경허선사 땅 천석군이 땅을 다 뺏기고 뭐만 남았더라.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놨더라. 그래서 제가 그 물레방앗간을 찾느라고 우동리를 10번을 내려가가지고 11번째에 찾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원낙금 강징이에요. 그래서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놨다라는 이야기고, 부제 6은 서재에 넣어서 가르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다 김태흡이 쓴 67개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한 거예요. 부제 7 콩나물을 기르어서 콩나물 장사를 했죠. 어디서? 저기 시흥, 경기도 시흥 있죠? 청계사 밑에 그 시흥 장터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죠. 부제 8 청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콩나물 장사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콩나물 장사를 하다 누구를 만나요? 개허대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허 머리를 깎고 오개를 수지하고, 그 다음에 부제 9에 강원도 백담사 강당이며 경상도 벽송사 강당이며를 다 다니면서 경허선사를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강원에 집어넣어 준 거죠. 벽송사 강당, 백담사 강당 두 군데나 다 경허선사가 섭렵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사 강원이 지어지면서 거기 1회 입학생, 1회 졸업생으로 9년간 다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부제 10은 동학사 만화 강백인데 이 화자가 저런 화자가 아닌데, 에이 이것 좀 지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중요해서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이 꽃화자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김태읍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김태읍이 이렇게 써놔. 이거 만화. 그냥 돌아. 김태읍 거니까 그냥 돼야 될 것 같아. 어이가 없구나.
그래서 김태읍의 만화 강백 부제 11로서는 아까 그랬죠. 귀면 수두 귀신의 얼굴에다가 그 짐승의 머리를 딱 달았어. 그게 이제 그 탈바가지죠. 탈바가지. 그 다음에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이것도 김태읍이 이룬 업적이죠. 번뇌말을 쫓자면 역시 병법을 알아야 한다는 게, 어떻게 경호선사가 대선사가 돼. 여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냐면 아니 선사가 돼가지고 뭔 아무리 무해행을 행하고 아무리 뭐를 한다래도 번뇌말을 쫓는데 왜 병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경호선사가 깨달은 자가 아직 덜 깨달았냐? 번뇌마가 왜 있어? 그리고 병법을 못 들라고 알아? 이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전봉주 장군이 나타나면서 전봉주 장군한테 보낸 서간에 손자병법이며 진치는 뭐 이걸 다 해서 보낸다니까요. 전부 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경호선사가 결정적으로 병법은 물어보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딱 세상에 서간에다가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쓴 거를 보고 그냥 소름이 짜르르. 이게 그 김태읍이 쓴 그게 이거였구나. 어디서 이건 경우 좀 알았을까 라고 하는데, 김태읍의 업적이 아까도 말했지만 경호선사의 고향은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더라. 그리고 번뇌말을 쫓자면 병법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호선사가 이 숨어 다니면서 일본 놈들에 쫓기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신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해남 대흥사에 가서는 뭐라고? 만파사문이야. 경호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 김태읍에는 여기서 있잖아. 환봉. 그러니까 꾸민 봉우리. 봉자는 다 났어요. 온봉. 온봉. 환봉, 온봉 혹은 설봉. 설봉, 운봉. 그러니까 그 운봉 있죠. 운봉. 그죠? 그 누구야? 해월스님 밑에 운봉 향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봉, 운봉, 환봉이라는 이름을 다 썼어요. 그래서 별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더라 라는 이 난봉이도 있는 것 같더만. 또 부제 14에는 무해행리라는 게 있고, 또 15에는 납자의 일생 공부는 뭐다? 임종의 필양. 이게 누구한테 한 거죠? 진지릉 강백. 그죠? 천은사 수도함에 가가지고 진지릉 강백과 나눈 대화 중에 장부의 일대사는 언제 필요하다? 임종에 필요하다. 임종에 뭐? 공성을 유지하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공성. 여러분은 공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공성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공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공성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돼요. 공성에 도달한 다음에 유지. 그 유지가 우리가 보임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임종 때까지. 그 다음에 부제 16에 대사는님의 생리상으로는 과인의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서 력과 과인의 력과 절인의 력을 가졌다는 얘기면 절세. 세상에는 다시 없는 힘이 좋다는 얘기야. 력과 력을 가졌다니까. 절인의 힘을 가졌다니까. 경호선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홍제안에서 도둑놈이 왔을 때 도둑놈들한테 이렇게 쌀가마를 덜렁 치워주고, 또 그 다음에 엽전 그 꾸러미를 갖다가 500냥을 1000냥을 요 손가락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 했지? 변소로가 그거 보고 기절을 하고 초풍을 해가지고 또 쓰고, 그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힘이 천하장사였던 것 같아요. 쌀가마니를 손가락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쌀을 훔쳐가는데 지게에 쌀가마니가 못 올리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한 손으로 똘거덩 틀어서 빨리 가지고 와. 다 먹고 또 와. 다 먹고 또 와. 다 먹고 또 와. 이래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역발산 기계세야. 그 다음에 부제 17에 대사는 누가 욕을 해도 나쁘게 여기는 성질이 아니야. 뭐라거나 말하거나 펀동만동.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경호선사가 그런 욕을 먹어가지고 삼수갑산으로 도망갔더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런 게 무서워서 간 게 아니고 사상년들이 다 욕해도 그런 거에 꼼짝하질 않아요. 18. 걸림이 없이 천하를 추유하고 천하를 추유했다. 좋아. 부제 19. 구척장신의 비승비속의 풍채를 꾸며가지고 오냐 20번에 한대수를 병째로 다 들이키더라 이런 말이야. 경호선사는 동이째로 들이키요. 동이. 이거 뭐예요? 병추. 조그마한 그 잔으로 하면은 안 먹어. 병째로 주쇼. 나발을 불어야 나발을 불어야지 경호선사가 직성이 풀리고 그 정도로 경호선사 통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부제. 한 번 인간에 나가서 멋대로들 달놀고 돌아간 아까 뭐죠? 쇠탈한 도승이라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쇠탈한 도승이다라고 누가 김태읍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 뒤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 들어가는 말 인간 경어 그는 누구인가? 들어가는 말이 또 기냐 안 기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들어가는 말이 어디까지야? 배고프다. 배고파요. 들어가는 말. 인간경어 그는 누구인가? 경어는 1849년 8월 24일 전주 자동리에서 출생했더라. 옮기지 마세요. 46년이 아니에요. 그는 9살 되던 해 경기도 과천 청계사에서 개어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성명은 동욱이고 법호는 경어 법명은 성우다. 오늘날 한국 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우는 그의 빛나는 업적이 배어서 그동안 일반의 미미한 관심 속에서 소외되어서 오다가 그의 진정한 위상을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열반 100주년 기념 2012년에야 드디어 그의 진가를 드러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해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불교 중흥조인 경어선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개뿔 별거 한 것도 없지만 불교 평론 기고문에서는 경호선사의 주택과 북행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계율파괴 행위이고 이거 윤창화가 한 말이죠.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언제 인정했어요? 이라고 거침없이 저 혼자 짓거리고 있죠. 사실 논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대각사상연구원이 발간하는 대각사상 18집에서 윤창화 대표의 경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어요. 대각사상에 논자는 경어의 삼수갑성과 성체라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주색과 도박 문제에 경어의 영향이 있다 인정하는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박을 했고 경어의 경지에서 주색은 그 성격성에 있어서 사소한 걸림없는 수행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사실 논자는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경어는 자유의지로 삼수갑선을 선택했고 걸림없는 경어는 그곳에서 자신을 숨기기는커녕 더욱더 기이한 모습으로 갑상거리를 당당히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경어선사가 안변 서광사에서 계급불사의 증명을 마치고 어디로 온산바닥에 가셔가지고 당당히 활보하다가 딱 걸렸어. 당당히 걸고 가면 안 되는데 겁대가리 없이. 그래서 걸렸어요. 돼지게 맞고 살아나기 위해서 거기서 토굴과를 써주고 너는 누구냐? 나는 승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라는 거를 거침없이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을 숨기기는커녕 거기는 개뿔 숨겨. 이게 무슨 숨은 거야? 더욱이 더 기이한 모습으로 갑상거리를 활발히 당당했음을 볼 때 도피라는 시각은 수용하기 힘들다. 그 윤창화의 논문에 반박하여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때냐 그때 김광식 교수랑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두 것들이 지랄한다고 뭐 어쩌다고 또 써놨더라고. 이거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또한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런 연유와 연기하여 김태읍의 자학인간경화 경화대사 일대 평전을 주제로 택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논자는 문제의 이 글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자. 허와 실이 있어요. 실도 아까 있다 그랬죠. 허가 많아요. 물론 논자는 이 평전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경화의 진면목을 바로 알리는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라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가?